안녕하세요. 자, 여러와 같은 상원에 힘입어서 제 소개를 해야죠, 그렇죠? 대방고시 학원 마스코트 본드쌤이라고 합니다. 박수 안 치셔도 돼요. 이미 쳤잖아요. 저는 부를 때 그냥 쌤 이름은 안 되고 교수님 이름은 더더욱 안 되고 본드쌤 이렇게 불러주시고, 제가 항상 글을 남길 때도 안녕하세요 본드쌤입니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제 일단 여러분이 저의 화학 세계가 늪이에요. 늪. 한번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 저의 늪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일로 발걸음을 오게 한 건 여러분이다. 선택은 여러분이 한 거고, 그 선택에 대해서 여러분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렇죠? 누구 탓할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아까 잠깐 얘기를 나눴지만, 시험을 처음 그러니까 한 번도 안 보신 분들이 대부분인데 정확히 한 11개월 남았어요. 그렇죠? 이걸로 끝낸다라는 심정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공무원 시험, 이렇게 경력 경쟁직 이거를 선택을 하실 때 여러분이 시험에 대한 정보가 잘 정확히 모르는 것 같아. 이 시험이 저 개인적으로라면 안 봐. 그만큼 힘든 부분이에요. 여러분이 그것도 이제 1년이 안 되는 시간인데, 더군다나 이제 새 과목이죠. 그럴 때 몰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화학에서는 여러분이 생활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 보면 평이하게 가는 적이 없어요. 그렇죠? 푹 다운될 때도 있고 치고 올라갈 때도 있는데, 한번 3번은 미쳐야 된다. 화학 공부하면서 3번은.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 쉬지도 말고, 그런 그 단계가 반드시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어느 단계에 올라갈 수가 없어. 그냥 평이하게 이렇게 완만한 기울기를 가지고 도달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죽어. 우리 개구리를 비커에 넣고 서서히 가열하면 죽잖아요. 그 자식이. 지도 모르게 죽는다고. 한 번 1년 동안에 3번은 미쳐야 돼요. 화학에. 그런 게 여러분을 꼭 경험해야 돼요. 제가 미치게끔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자, 그러면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제 수업을 할 텐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제 수업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얼개반이고, 그 중에서 이 오리엔테이션이에요. 얘는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의 알파벳이다. 구구단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달달달 외우면 돼요. 아시겠어요? 제가 또 외우게끔 해줘놔. 시험도 볼 거고, 내가 질문도 할 거고, 아시겠죠? 기계적으로 이게 돼야 다 된다. 이게 돼야. 여기서 지금 뭘 알려주려고 하는 거냐면, 이 화학이 자연과학이잖아요. 그렇죠? 화학을 처음 배우시는 분 있나? 화학을 처음 배우시는 분? 한 분? 아까 문과생이 있었잖아요. 2분? 3분? 뭐 자꾸만 이렇게 손을 들어. 상관이 없어요. 하여튼. 화학이라는 학문은 대상이 물질이거든요. 그 어떤 물질이 나오면 그게 어떤 형태로 나오냐면 원소 기호라는 형태로 나와요. 화학식이라는 형태로 나오고, 마지막이 화학 반응식이라는 형태로 나온다고. 그게 주어지면 여러분이 그걸 뭔지를 알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물질들이랑 인간들이랑 똑같다고. 여러분이 친구를 한번 새겨 보세요. 그러면 일단 뭐 여성분들이니까 여자친구고,
이름을 알게 되죠. 좀 지나면 뭘 알게 돼? 성격을 알게 된다고. 아휴, 전혀 성질 더럽네. 뭐 이렇게. 아니면 어머 애가 너무 착해. 그거 알게 되잖아요. 여러분이 물질을 보고 그런 성질을 알면 돼요. 물질들이 어떤 성질이 있냐면 많은 성질이 있지만 물에 잘 녹아. 그런 거. 얘는 물에 안 녹아. 그런 성질들을 여러분이 뭘 보고 화학식을 보고 하게 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화학 반응식이 나오면 아유 얘가 무슨 반응이군. 어떤 결과, 그러니까 생성물이 나오겠군. 그것만 알면 돼. 그게 오늘 할 거예요. 그게 다예요, 다. 나머지 것들은 다 쓰잘데기 없는 거야. 여기서 다 살을 쳐나가는 거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이 물질이 우리가 이제 물질들을 말하기가 어려운데 대표적인 애가 물인데 우리가 물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물을 이루고 있는 물 분자는 못 보잖아. 그러니까 안 보이는 애들이에요. 그거를 추상적인 개념이라 그러는데 안 보이는 걸 여러분이 뭘로 구체화 시켜서 여러분 머리에 넣어야 되거든. 그런 구체화 과정을 잘 하셔야 돼요. 그거에 대한 얘기는 시간 관계상 천천히 하고 카페는 다 가입하셨다니까 거기 그 카페에 질문란 있죠. 이제 우리 얼개반 질문란이 있어요. 질문을 하실 때도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달라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그 질문을 하는 것도 공부예요. 그리고 답변은 여러분들이 하는 거라. 여러분들이.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답변을 해서 틀리면 어떡해. 더군다나 실명인데 얼마나 쪽팔려. 쪽팔리면 순간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이 공무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것도 공부고 답변을 하는 것도 공부예요. 물론 질문에 따라서 선생님이 제가 해야 할 질문도 있죠. 그러니까 최대한 책을 찾아보고 뭘 하건 간에 답변을 하는 거를 한번 해보셔야 돼. 그리고 답변에 대해서 어머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한번 들어봐봐. 기분 되게 좋단 말이죠. 의욕도 생기고. 아시겠죠? 그래서 뭐든지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공부는. 지금 여러분이 수업을 듣는 거는 적극적인 게 아니죠. 소극적인 거라고. 여러분이 집에 가셔서 이제 복습을 하고 이러는 게 이제 적극적인 공부란 말이죠. 그러니까 소극적인 공부, 그러니까 영상을 듣는다든가 이런 것들은 소극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효율이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는 적극적으로 해야 돼. 제일 적극적으로 하는 좋은 방법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질문을. 아시겠죠? 제가 질문을 한다고 해서 뭐라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저는 학생들로부터 받는 그게 있어요. 도움이 있다니까. 내가 생각하지도 못한 거를 여러분들이 질문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제 수업의 내용의 절반은 여러분들이 한 질문이에요. 그걸 토대로 해서 제가 수업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 질문에 대해서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과감하게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내년 전에 한 4월에 공무원 신분이 되기 위해서는 쪽팔리면 잠시 접어두자. 뻔뻔해져야 돼. 수험 생활은 뻔뻔하게 해야 돼. 엄마가 힘들게 돈 벌어서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맛있는 거 사달라고 그러고 보고 싶은 책 사고 놀 수 있을 땐 놀고 그렇게 뻔뻔하게 해야 된다. 아시겠죠? 자, 이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고 수업을 하겠습니다. 프린트를 피시고 PPT는 여기 뭐 오리엔테이션에서는 그림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필요하면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화학이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한자로 이렇게. 그렇죠? 필기 잘 하시고 필기할 때 제가 색깔을 달리 하잖아요. 여러분도 달리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귀찮다고. 귀찮으면 접든가. 귀찮은데 왜 왔어? 색깔을 달리 한다는 얘기는 시점, 중요도도 중요한 거지만 시점이 달라지는 거예요. 처음에 이런 색으로 얘기했고
그 다음 단계는 다른 세계고 논리의 순서가 정해지는 거잖아. 그렇죠? 자, 화학이에요. 이게 한자로 꽃화자가 아니죠. 얘가 델화자라고. 델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단데 뭐가 되는 거냐 이런 얘기잖아요. 뭐가 되는 거냐면 변화가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화학이 뭐냐? 변화를 탐구하는 학문이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면 변화에 뭐가 있어야 돼요? 주체가 있어야 되잖아. 누가 변할 것이냐. 그 대상이 바로 누구냐면 좀 전에 얘기했던 물질이라는. 그래서 화학이라는 학문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물질의 변화를 탐구하는 학문이에요. 이 말을 여러분이 해봐야 돼. 입으로 내뱉어 보라고요. 아시겠어요? 물질의 변화를 탐구하는 학문이야. 그러면 우리가 화학을 공부함에 있어서 이제 배워야 할 게 물질이 무엇이냐, 변화가 무엇이냐를 따져봐야 되는데 뭐부터 배워야 되겠어요? 물질부터 변화부터? 당연히 물질부터예요. 그러면 이제 시작이 뭐죠? 자연과학은 항상 뭐부터 시작해요? 정의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일종의 약속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의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물질이 무엇이냐 이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려워요. 한마디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학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화학을 소개하냐면 이 물질이라는 거를 잘게 쪼갠다. 쪼개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애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누구예요? 원자란 말이지.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화학 책의 시작은 항상 원자로 시작돼요. 아톰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게 영어를 좋아하는 게 아니고 영어를 꼭 쓰는 이유가 화학이라는 것이 저 서양에서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용어도 걔네들이 먼저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만든 용어가 더 정확할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게 일본에서 건너온 거고. 지금 이 원자가 근원 원자잖아요. 한자로. 그런데 우리가 원자를 여러분이 우리 어떻게 외우고 있어요? 분해되지 않는 애, 쪼개되지 않는 애로 알고 있잖아요. 이 아톰이라는 말이 TOM이 분해된다 이런 뜻이래요. 분해되다. 그 다음에 이 A는 뭐냐면 접두어인데 부정을 뜻하는 말이야. 아하, 분해되지 않는 애. 이게 원자의 뜻이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훨씬 영어가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단 말이지. 그래서 원자란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원자라는 애는 뭘로 이루어져 있냐? 자, 먼저 핵과 전자로 이루어져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다시 핵은 양성자와 중성자로 이루어져 있어. 이 정도는 다 아시죠? 정상적인 교육과정을 밟으신 거죠? 우리가 여기서 뭘 알아야 되냐면 전하라는 걸 알아야 돼. 도대체 전하가 뭐냐? 이게 말이 어려운 말인데 전하라는 게 추상적인 개념이에요. 쉽게 우리 일상적으로는 그냥 전기라고 생각하면 돼. 전기를 띈다 이렇게. 전기를 띄워, 전하를 띄워 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밑에 전하량이라는 게 있잖아요. 전하량은 전기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어 이런 뜻이죠. 그렇죠? 그러면 양성자는 이런 얘기예요. 얼마만큼의 전기를 띠고 있냐면 일단은 종류가 두 가지라는 건 아시죠?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 지금 이 쓰는 숫자를 아셔야 돼요. 이 숫자를 기억하셔야 돼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이거예요. 이게 자꾸 공부하다 보면 자꾸 눈에 띄어요. 그래서 저절로 외워지게 돼.
그러면 한 2, 3년 하면 돼요. 2, 3년 하면 공무원 될 수 있어. 어차피 외울 거예요. 빨리 외우시면 돼요. 플러스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그 다음에 C라고 썼죠. C라고 우리가 쓰고 읽기는 어떻게 읽냐면 훌롱이라고 읽어요. 프랑스의 물리학자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쿨롱 이렇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중성자는 우리 관심이 없어요. 전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전자. 자, 전자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어요. 그런데 그 크기가 어떠냐면 똑같아. 이렇게. 자, 옆에 전하 B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B니까 얘의 얘는 1대1인 거죠. 그렇죠. 1대1인 거예요. 자, 이제 그 밑에 이걸 가지고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인 건데 어떤 원자가 양성자가 한 개 있대. 근데 그 원자는 전자도 한 개 있대. 그렇다면 그 원자라는 애는 어떤 전기를 띠고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니?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니? 아니면 전기가 없니? 이렇게 우리가 전기가 없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걸 우리가 전기적 중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전기가 있지. 어떤 전기가 있어요? 플러스 전기가 있고 마이너스 전기가 있는데 일종의 쌤쌤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양성자 한 개 있고 전자 한 개 있는 걔가 어떤 전기를 띠고 있니? 그러면 여러분이 전기적 중성을 띱니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결론이 진짜 무슨 색으로 적어야 돼? 이거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원자는 전기적으로 중성이다. 자, 제가 질문을 할게요. 원자와 원자가 만나면 뭐가 만들어지나요? 안 들려요? What? 인요? 아니, 결과물. 원자와 원자가 만나면 뭐가 만들어져요? 분자. 지금 분자인데 틀린 건 아니에요. 25%만 답이야. 그 말은 분자 말고도 다른 애들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인데 그건 나중 얘기하고. 그러면 분자가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분자는 어떤 전기를 띠나요? 이러는 거지. 어떤 전기를 띠겠어요? 당연히 중성인 거예요. 그 분자 말고 다른 애들 만든 다음에 걔네들도 어떤 전기를 띠겠어요? 중성을 띈다. 결론이 모든 화합물은 중성이에요. 이게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뭘로 표현돼? 화학식으로 표현된다고. 화학식이 이게 잘못된 거니 잘못되지 않은 거니 어떻게 아냐고. 이게 중성을 표현하느냐 아니냐를 반단 말이지. 무슨 아시겠어요? 왜 그러냐고. 왜 중성이냐고. 걔가 뭘로 만들어졌어요? 원자로부터 만들어졌는데 그 원자가 뭐다? 전기적 중성이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한마디 더 쓰면 이게 칸이 모자랄 수도 있는데 원자와 원자가 만나. 자, 그런 거 우리가 화학 결합이라 그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그 결과물이 순물질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순물질 안에 분자가 있는 거지. 중요한 것은 이제 얘가 중성이다. 얘도 중성이다. 그러면 얘도 당연히 어떻다? 중성이다.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꼭 명심하셔야 되고. 결론이 원자는 전기적 중성이다. 원자는 전기적 중성이고 따라서 화학 결합의 결과물인 순물질도 중성이다. 자, 이제 질량이 나오는데 질량은 중요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값 자체는 중요하지 않은데 B만 보면 양성자의 질량이 1일 때 전자가 1837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더 무거운 거야? 양성자가 굉장히 무거운 거죠. 대략 우리 2000배라 그러는데. 자,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뭘 알 수 있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제가 원소 기호를 쓸 거예요. 아까 말했죠. 제가 원소 기호를 쓰면 제일 먼저 여러분이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느냐 이런 얘기인데 이런 게 원소 기호죠. 이게 나트륨이잖아요. 그렇죠. 무슨 생각이 들어요? 궁금해졌어. 저 원소 기호를 보고 무슨 생각이 드나요? 금속이다. 제일 중요한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여러분이 남자친구를 사귀었어 1년. 알고 보니 여자래. 그 얼마나 황당한 거야. 그렇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 보고 제일 먼저 그러니까 다시 원소 기호를 보고 제일 먼저 여러분이 해야 할 거. 남녀 구분을 해야 돼. 금속 반대말이 뭐겠어요? 비금속이잖아. 그것만 구분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얘가 나트륨 금속 원자예요, 원자. 이제 나중에 우리 배우겠지만 이런 표시가 양성자의 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원자들이 여러 개 있는데 얘네들이 다 다르잖아요. 그 다른 게 다 뭐에 따라 달라지는 거야? 양성자 수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달나라에 가서 양성자 11개이네. 저 달나라에 갔어. 제 고향이 안드로메다예요. 내 고향 안드로메다에서 양성자 11개인 애는 걔는 누구겠어요? 나트륨이라고. 하늘이 두 쪽이 나도 그렇단 말이지. 그거 가지고 특징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원자래. 그럼 얘는 전자는 몇 개 있는 거예요? 전자. 이게 답이 안 나오네. 아니, 저 나트륨 원자가 양성자가 11개 있대. 전자는 몇 개 있냐고. 11개지. 왜 11개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셔야 돼?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잖아요, 쌤. 이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표현에 양성자는 11개요, 전자도 11개요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놈의 질량. 이렇게 돼. 그러면 이놈의 질량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양성자 몇 개의 질량? 11개의 질량. 전자 11개의 질량의 합이 이놈의 질량 아니겠어요? 중성자는 제외한다고 치면. 자, 이제 얘는 무슨 뜻인가요? 이렇게. 자, 얘는 원자인가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원자예요? 아니에요? 님들 이제 여기서 비극이 시작이 되는구나. 알았어. 중요한 걸 알아야 돼. 내가 알아야 된다니까. 쟤는 원자가 아니에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플러스잖아요. 얘는 원자면 전기적으로 중성이라며. 얘는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얘는 뭐냐면 양성자는 몇 개예요? 그건 11개야. 전자는 몇 개예요? 그렇지.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양성자가 11개 있는데 전자가 10개 있어. 그러면 당연히 플러스가 하나 남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전기지. 중요한 거. 자, 실례지만 결혼하셨나요? 그래 의미가 없어. 결혼 안 했어요?
남자가 좋아, 여자가 좋아? 남자. 당연한 거야. 물론 남자가 좋아서 결혼하셨겠지만 플러스 전기를 띤 애는 마이너스 전기를 좋아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나는 동성이 좋다 이러면 이제 화학 공부하기가 힘들어져. 아시겠죠? 지금 중요한 말 했다니까. 오늘 원자는 정기적으로 중성이고 중성인 애가 전자를 잃을 수도 있어요. 중성인 애가 전자를 얻을 수도 있다고. 그건 나중에 얘기하고. 그런데 중성인 애가 플러스가 되면 전자를 잃은 거예요. 아시겠죠? 중요한 건 말이지. 이제 내가 지금 이게 중요한 건 나트륨이라는 애가 전자를 잃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트륨이라는 애가 이렇게 되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나트륨 원자가 전자를 몇 개 잃었다? 2개 잃었다, 이런 뜻이란 말이지. 그런데 나트륨이라는 애가 전자를 잃을 수 있는 애인데 얘는 그게 정해져 있다. 잃을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정해져 있다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는 경우는 없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결국 여러분이 뭐 알아야 돼? 나트륨이라는 애는 금속이야. 금속은 전자를 잃을 수 있는 애야. 그런데 그 잃을 수 있는 전자의 개수가 어떻게 돼 있다는 얘기야? 정해져 있다니. 이거 알아야 돼, 몰라야 돼? 당연히 알아야 얘기가 된다고.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이제 상식적으로 나트륨 플러스인 애가 음이온을 좋아할 거 아니에요. 어떤 애를 좋아하겠냐 이런 얘기인데 마이너스 1짜리가 있어. 그럼 몇 개 오면 돼요? 하나 오면 되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게 다다. 그걸 근거로 해서 화학식이라는 게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나트륨이 이렇게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건 뭐예요? 나트륨이 전자를 얻은 거예요. 몇 개 얻었어요? 1개 얻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절대 일어나지 않는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뭘 기억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된단 말이지. 쓸데없는 걸 외우는 게 아니고 이런 걸 외워야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거를 오늘 다 끝내는 거예요. 지금 얘기가 딴 데로 흘러갔어 지금. 그 얘기 하려는 게 아닌데.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냐면 질량을 따지잖아요. 자, 그러면 이거예요. 원자의 질량과 나트륨 이온의 질량 누가 더 무거워? 질량 부여이지 뻔하지 뭐. 누가 더 무거워? 이 얘기란 말이죠. 그러면 얘는 양성자가 11개고 전자도 11개인데 이런 뜻이고, 얘는 양성자가 11개고 전자가 10개인데 이런 뜻이에요. 누가 더 무겁냐 이런 얘기인데 2000분의 1이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2000분의 1 되는 건 영향을 미쳐요, 안 미쳐요? 안 미친다. 결론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같다고 본다. 결국은 이제 이 결론이 뭐냐면 결론이 질량 관계에서 질량 관계 뭐예요? 누가 더 무거워 이런 걸 따질 때 전자의 질량은 뭐 한다? 무시한다. 그러면 자, 이놈의 질량과 이렇게 돼 있어. 다 뗐어, 전자를. 이렇게 되면 누가 더 무거울 거야?
그래도 같다. 그래도 아시겠죠? 그래도 같다. 이렇게 질량 관계에서 전자의 질량은 무시. 다시 얘랑 자 이런 일은 없는데 이게 좋은 예는 아닌데 자 이거 이렇게 했어요. 이런 경우 없어요. 그렇다면 누가 더 무거워요? 누가 더 무거워요? 같다. 이래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자의 질량은 무시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기적 중성의 조건인데 이 전기적 중성의 조건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한데 원자가 전기적 중성이잖아요. 원자가 전기적 중성이니까 원자가 전기적 중성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 그거 생각하시는 거예요. 근데 화학은 원자로부터 시작이 됐잖아요. 그 얘가 똑같이 화합물로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논리가 똑같아. 그러면 전기적 중성이 되려면 플러스에 자 전하가 뭐라고 그랬어요? 전기. 근데 그 량이 어때야 돼? 양이 같아야 돼. 그렇죠? 그러니까 전하량이 같아야 돼 이런 얘기. 플러스의 전하량과 마이너스의 전하량이 같아야 돼 이런 얘기. 그러면 플러스 1짜리 애가 있어. 자, 플러스 1이면 얘는 얼마만큼의 전기를 띠고 있냐면 플러스 1이 이런 뜻이에요. 플러스 1이 무슨 뜻이에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얘를 뭘로 보는 거예요? 1로 보는 거예요. 1. 실제로 그렇잖아요. 근데 매번 이걸 어떻게 했어? 그래서 우리가 그냥 1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기본 전하량이라 그래. 기본 전하량. 기본 전하량의 2배래. 그럼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인 애가 몇 개 있는 거예요? 2개 있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아시겠죠? 그러면 플러스 1짜리 애가 하나 있어. 이렇게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런 애가 2개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2짜리는 마이너스 2짜리는 몇 개 와야 돼? 몇 개? 당연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전기적 중성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어려운 거. 이걸 어렵다고 그래야 되나? 전기적 중성이래. 자, 이렇게 있어요. 이런 애가 3개 있대. 그러면 이제 뭐라고 그래야 돼요? 마이너스 3짜리는 몇 개 와야 돼요? 몇 개? 2개 와. 이거지. 이걸 수학이라고 하기도 뭐 산수라니까. 화학에서 수학 안 나와요. 이거란 말이지. 그거만 문제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누가 플러스 1이고 누가 플러스 2인지를 그걸 여러분이 모른단 말이지 그걸. 근데 우리 하나는 알잖아. 나트륨 플러스 얼마예요? 그렇단 말이지. 그거 아시겠죠? 이게 다예요, 다. 자, 그 다음에 화학 결합의 결과물은 어떤 전기를 띠는가? 이거 다 한 얘기인데 화학 결합의 결과물은 어떤 전기를 띠는가? 조 얘기예요, 조 얘기. 저건 이제 좀 너무 요약해서 쓴 거고
그 지금 진도도 아주 천천히 나간단 말이에요. 천천히.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뼈에 새겨야 돼. 뼈에. 자, 얘가 중성이고 얘도 중성이다. 얘도 중성이다. 이렇게. 근데 이제 이 순물질이라는 게 어차피 외울 거니까 4개 있다. 4개. 4개가 있는데 금속이 있고 동종 이원자 분자가 있고 필기만 하세요. 필기만. 그 다음에 비활성 기체가 있고 그 다음에 탄소 동소체가 있다. 지금 표현은 다 달라지는데 어떤 전기를 띠고 있어요? 다 중성이에요. 그렇죠? 다 중성이다. 원자와 이온의 질량 관계는 아까 이 얘기예요. 이 얘기이기 때문에 됐고, 자 이제 다음 페이지에 원소라는 말이 나와요. 원소. 이 원자와 원소를 구분하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닌데 먼저 이 H2O라는 애가 물이죠, 그렇죠? 물이에요. 자, 이런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화학식 이래요. 화학식. 아까 얘는 딱 보면 우리가 이거 뭐라 그랬어요? 원소기호. 원소기호 보면 뭐 생각해야 돼요? 금속이야, 비금속이야 이거고. 이렇게 뭐 이렇게 여러 애들이 모여 있는 거, 섞여 있는 거, 합쳐져 있는 거 이런 거 우리가 화학식이라 그래요. 화학식을 보고는 어떤 결합을 했어? 이걸 아시면 돼요. 어떤 결합을 했지? 이렇게. 그러면 성격이 나오는 거야. 중요한 건 지금 그게 아니고. 자, 이거는 무슨 표현이에요? 물이라는 애가 몇 개 있다? 3개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럴 때 원자는 몇 개고 원소는 몇 개냐 이런 거예요. 이게 이제 어렵다니까. 여기서 제가 질문을 드릴 때 여러분이 이제 뭘 아셔야 돼요? 원자와 원소에서 하나는 우리가 손으로 잡을 수 있는 애고 고상하게 표현하면 구체적인 애고 하나는 추상적인 애예요. 원자와 원소의 차이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하나는 표현이 구체적인 애예요. 자, 원자가 구체적인 애예요? 원소가 구체적인 애예요? 자가 구체적인 애예요. 원소는 어떤 종류만 나타내는 거를 말해요. 종류만. 그러니까 자, 여기서 원자는 몇 개냐 이런 얘기인데 이건 나중에 몰라도 되는데 나중에 하는데 수소 원자가 2개 있는 거예요. 산소 원자가 하나 있고 그러니까 총 원자는 몇 개예요? 3개다 이런 얘기고 원소는 몇 종류예요? 그렇지. 이렇게 되는 거. 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원자가 몇 개 있는 거예요? 9개 있는 거예요. 자, 원소는 몇 개예요? 2개다 이런 얘기. 무슨 차이인지 아시겠죠? 그러면 확인 사살. 자, 이 세상의 인간을 둘로 나누면 남자와 여자로 이렇게 되죠. 그때 남자와 여자는 원자 개념이에요. 원소 개념이에요. 원소 개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게 원자와 원소의 차이점.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분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원자라는 애는 구체적 개념이고
실익은 구별하는 실익은 원자는 셀 수가 있다. 셈이 가능하다는 뜻이고 원소라는 애는 추상적 개념이고 셈이 불가능한 거예요. 자, 이제 밑에 원자의 표시 방법 이렇게 돼 있죠. 이제 원자를 우리가 표시하는데 거기 X라는 애 이렇게 돼 있죠. 나트륨.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제? 얘는 금속인데 양성자가 11개 있는 애야. 좌측 상단에 있는 걸 질량수라 그러는데 거기 질량수가 양성자수, 질량을 나타내는 수니까 원자는 양성자수, 중성자도 있죠, 그렇죠? 중성자도 있고, 근데 여기에 뭐는 전자의 수는 표현되어 있어요, 안 돼 있어요? 안 돼 있다니까. 왜 안 돼 있어요? 질량 관계에서 전자의 질량은 뭐 한다고? 무시한다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빠져 있는 거예요. 결국 질량 수로부터 우리가 뭘 알 수 있냐? 중성자 수를 알 수 있네. 그러니까 이 표현은 질량 수가 23이니까 쟤는 중성자 수가 몇 개다? 12개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요번에 경기도 경력경쟁 마지막 시험이 브로민이었는데 브로민 이온이 나와요. 이렇게. 여기에 얘가 35인가? 그 다음에 뭐 80이라고 치면 양성자 몇 개야? 35개. 중성자 몇 개야? 80에서 35를 빼면 우수한 학생이네. 그게 되네, 암산이. 45개. 비극은 이거지. 전자수는 몇 개야? 36이지요, 6. 36개. 문제는 하늘이 여러분을 막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막으면 이게 안 보인단 말이지. 이게 안 보이는 거야. 그러면 이거에 의하면 전자수는 35잖아요. 근데 시험장에서의 얘는 얘란 말이지. 이게 왜 안 보일까? 이런 얘기하면 그 사람은 이 영상을 안 보겠지? 이게 왜 안 보일까? 정신이 없어서 안 보이는 거지. 그러니까 정신이 있게 여러분이 시험 문제를 보려면 문제를 내려다 봐야 돼. 문제를 내려보려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이 한 공부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돼. 자신이 있어야 된다. 난 이만큼 했고, 난 이거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있고, 그렇게 돼야 이런 게 내리들여 보인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뭐야 이게? 자, 예제 봅시다. 그게 예제가 이렇게 돼 있네.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한글을 PDF로 전환을 하는데 이 PDF 이 새끼들이 미쳤어. 하여튼 이상하게 표현되는 거예요. 자, 양성자수 몇 개인가요? 11개. 그 다음에 중성자수 몇 개인가요? 12개. 전자수 몇 개인가요? 10개. 이렇게 되는 거죠. 탄소가 있어. 이거 몇 번이에요? 그렇지, 6번이에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뭐 얘가 전자를 잃고 이거 중요한 게 아니고 표현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양성자수 몇 개예요? 6개이고 중성자수 7개이고 전자수 4개이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제 여러분이 뭐 해야 되냐면 원자번호 6번이 탄소야. 그렇죠? 여러분이 40번까지는 아셔야 돼. 원자번호 26번. 이렇게 되면 내년에 또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웃을 일이 아니라고. 8 곱하기 7은 얼마죠? 56이잖아요. 그 8을 7번 더해서 56 나오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없잖아요. 그러니까 26번을 모른다는 건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외워야 될지 몇 번까지 외워야 된다고요? 40번까지. 자, 이제 좀 쉬었다가 하겠습니다.